때는 조선시대 대대로 명망 높은 역관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박선우였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어린 나이부터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곧 젊은 나이에 나라를 대표하는 역관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외교술까지 겸비한 그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자주 명나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선우는 다시 한번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머나먼 명나라의 수도, 연경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연경에 도착한 선우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마침내 조선에 큰 도움이 될 지원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는 연경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비단과 신기한 물건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죠. 이국적인 건물들과 활기찬 사람들 속에서 선우는 감탄하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발걸음이 화려한 기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입구에 붙어있는 종이에는 은자 1000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하룻밤에 은자 1000냥을 받는단 말인가? 은자 1000냥은 보통 사람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강한 호기심에 이끌린 선우는 기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등이 은은하게 빛나는 기방 안, 고운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한 송이 연꽃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과연 1000냥의 가치가 있는 미모로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깊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듯한 애처로운 표정이었죠. 낭자, 어찌 그리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아버님 때문이옵니다. 아버님이라니, 혹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선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여인은 옥구슬 같은 눈물을 또르르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나라의 돈을 횡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계십니다.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선 은자 1000냥이 필요하오나 여인의 몸으로 그 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마저도 쉽지 않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처량할 따름입니다.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선우는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은자 1000냥은 그에게도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기방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선우의 머릿속은 온통 기녀 이화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망울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을 마련할 길은 없는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선우의 뇌리에 문득 한 가지 방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다. 그것이 있었구나. 그는 황급히 자신의 짐을 챙겨 어딘가로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연경에서 가장 큰 장터였습니다. 인삼사시오. 조선 최고의 고려 인삼이요. 선우는 본래 명나라 관리들에게 선물하고자 자신의 돈으로 최상급 고려 인삼을 넉넉히 챙겨왔었습니다. 다행히 외교가 순조롭게 풀려 인삼이 많이 남았고 그는 이것을 팔아 화연을 돕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명나라에서도 그 효능이 널리 알려진 고려 인삼은 장에 내놓기가 무섭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내게 주시오. 내가 사겠소. 이보시오. 줄을 서시오. 내가 먼저 왔단 말이오. 그렇게 선우는 순식간에 은자 1000냥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손에 쥔 선우는 한달음에 기방으로 달려가 화연에게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여기 은자 1000냥입니다. 이 돈으로 부디 아버님을 구하십시오. 아니, 이 큰 돈을 어찌... 선우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화연은 당황하며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이리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나는 낭자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낭자의 딱한 사정에 안타까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온 것뿐입니다. 예. 어찌하여 일면식도 없는 제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사람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돕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선우의 말에 화연은 깊은 감동을 받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시 가문의 여식, 화연이라 하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처지오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 하였거늘 어찌 사람의 도리를 잊겠습니까? 부디 성함이라도 알려주시옵소서. 화연이 간곡하게 청하자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박선우라 합니다. 명나라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친 선우는 한 달 뒤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공을 인정받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선우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동료 역관인 최진수였습니다. 진수는 평소 실력이 선우에 미치지 못해 늘 그에게 밀려났고 그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명나라에 갔던 관리에게 선우가 기방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모함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전하, 역관 박선우가 지난번 명나라에서 나라의 돈을 빼돌려 기방 출입을 하였사옵니다. 부디 엄히 벌하여 주시옵소서. 뭔니라?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그 돈은 제 사비였으며 딱한 사정의 여인을 도왔을 뿐입니다. 선우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최진수의 편에 선 다른 관리들 또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전하, 제가 분명히 박선우가 기방을 드나드는 것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이처럼 증인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다니. 여봐라, 당장 저 자를 하옥하라. 결국 선우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조선 조정에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큰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나라의 법전에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고려의 간신 이인임이 아들로 잘못 기록된 문제였습니다. 이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였기에 임금은 수차례 사신을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전하, 이번에 보낸 사절단도 허사였다고 하옵니다. 그런데 명나라의 예부상서가 혹 박씨 성을 가진 역관이 왔느냐고 물었다 하옵니다. 박씨라니? 관리들은 몇 해 전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박선우를 떠올렸습니다. 임금은 즉시 사람을 시켜 선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해결한다면 지난날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물론이요,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선우는 갑작스럽게 막중한 임무를 안고 다시 명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과연 어찌 해결해야 할꼬? 무거운 마음으로 명나라에 도착한 순간 선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실권자인 예부상서 왕대인이 직접 수많은 호위들을 거느리고 조선의 사신들을 마중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호, 사절단 중에 박씨 성을 가진 역관이 계십니까? 제가 박선우 역관입니다. 그 순간 예부상서는 선우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군요. 예부상서는 어리둥절해하는 선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고귀한 품위의 귀부인이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혹시 조선에서 오신 박선우 날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마. 선우가 대답하자 귀부인은 갑자기 그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 어찌 이러십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합니다. 선우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자 귀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정녕 몰라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 한 여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몇 해 전 자신이 은자 1,000냥을 건네주었던 기녀 화연이었지요. 아니, 당신은 지난날 화연은 선우가 준 돈으로 무사히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예부상서의 집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지요. 그런데 마침 예부상서의 아버지가 원인 모를 병으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화연은 선우가 인삼을 팔아 돈을 마련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남은 인삼 한 뿌리를 예부상서에게 건넸습니다. 조선에서 온 귀한 인삼입니다. 약효가 뛰어나다 하니 필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예부상서의 아버지는 그 인삼을 먹고 감쪽같이 병을 떨쳐냈습니다. 그 인연으로 예부상서는 지혜롭고 고운 심성을 가진 화연과 혼인하게 되었고 선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부상서 집안의 큰 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리께 받은 은혜가 저희 가문을 살렸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부상서 부부는 선우를 극진히 대접했고 예부상서는 직접 황제를 찾아가 조선의 역사 기록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조선의 오랜 수건을 해결한 선우는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예부상서 부부는 그에게 온갖 귀한 선물을 안겨주려 했지요. 이것은 저희의 작은 보답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대감 덕분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우가 한사코 거절하자 부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나리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제가 매일같이 한 올 한 올 짠 비단입니다. 상자 안에는 보은이라는 글자가 황금실로 수놓인 눈부신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선우는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누명을 벗겨주고 큰 벼슬을 내렸습니다. 한편 선우를 모함했던 최진수는 벼슬에서 쫓겨나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염치 없게도 선우를 찾아와 비결을 물었습니다. 방 역관, 지난날은 내가 미안했소. 그나저나 명나라에서 큰일을 해낸 비결이 대체 무엇이오? 내게만 살짝 알려주시오. 비결이라 할 만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복을 받은 것뿐이지요. 에이, 튕기기는. 어서 말해보시오. 정 그리 궁금해하시니 알려드리지요. 그 비결은 바로 바른 마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돕고자 하는 바른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질투심으로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최 역관께서는 아마 평생 모르실 겁니다. 이후 선우는 나라의 큰 공신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올랐고 선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친절이 결국 자신과 나라를 구하는 기적이 되었음을 평생 잊지 않고